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웃었습니다. 역시 중국 쪽에 대한 완화 발언들입니다. 언론도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직접 등판했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내용을 좀 보면 기존의 145%의 관세를 절반입니다. 50에서 65%까지 인하시켜줄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것까지는 언론 보도잖아요. 이외에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정을 낼 텐데 2, 3주 내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영민 매니저 여기서부터는 패턴이 파월 의장 때와 똑같아요. 네. 자기는 다 마음이 먹었다. 근데 이제 공은 중국에 달렸다. 자, 이거 뭐 이제 알 것 같아요. 트럼프의 이 수법. 네, 어제 네. 일단 뭐 중국 쪽에서 전혀 리액션이 없진 않았어요. 아니, 그래도, 뭐 그래도 끝까지 네. 싸운다라고 네, 얘기는 네. 했지만 네. 어쨌든 뭐 미국 쪽에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한다라고 하면 본인들도 이제 협상을 하겠다. 뭐 이 그렇죠. 정도의 이제 또 코멘트 넘겼죠. 맞습니다. 네. 코멘트는 나왔는데 사실 이제 간밤에 미증시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그동안에 관세 충격, 뭐 또 관세 전쟁에 대한 이제 상당한 부담을 좀 가지고 있었다. 요게 이제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제 발언인데 사실은 오늘 나스닥 지수가 거의 축포 터트리면서 한 4%가 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이 관세율 인하 문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냥 중국한테 선물 주는 것처럼 관세율을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2, 3년이 걸릴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끔찍한 네. 시나리오잖아요. 네. 2, 3년 동안 중국과 미국이 관세 전쟁을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주식시장이 굉장한 이제 공경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어쨌든 미국장이 끝나고 나서 네. 2, 3주 안에 관세율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 결정을 하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2, 3년 아닙니다. 2, 3주. 네. 트럼프 네. 대통령은 2, 2, 3 3년이면 어쨌든 네. 나중에 퇴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네. 때문에 사실 2, 3주 안에 관세율을 인하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할 거다. 그리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보도가 좀 나오고 네, 네, 그랬었기 네. 때문에 어쨌든 관세율 인하 자체는 협상의 이제 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어제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을 어쨌든 협상 테이블에 앉혀놔야 또 트럼프 그런데. 대통령 특유의 또 협상의 이제 기술을 발휘하게 될 거잖아요. 어쨌든 서로 마주 앉아야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협상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한 이제 좀 촉매로 관세율 인하 카드까지 이제 꺼내들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진짜 공은 이제 중국에 좀 넘어간 거나 네. 마찬가지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협상하자라고 러브콜을 보냈으면 네. 최소한의 이제 중국 쪽에서도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실무진 쪽에서는 분명히 이제 접촉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어제 또 이제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보니까 5월 초에 이제 뭐 회담한다 이런 얘기까지 네. 나왔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적어도 이제 실무진 쪽에서는 접촉이 좀 있을 거고 향후에 제가 시나리오를 조금 예상을 좀 이게 해보면 좋아요. 네. 어쨌든 고위급 회담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1기 때도 이제 그랬던 것처럼 일단 중국에서 워싱턴 먼저 한번 방문하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베이징 방문 한번 하고 왔다 갔다 한 번씩 이제 방문하고 나면 아마 그 이후에는 정상회담을 이제 추진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위급 회담의 이제 시작이 이번 이제 관세 전쟁의 협상의 스타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화다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미국 측의 전혀 일방적인 얘기만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좀 확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아마 뉴 증시를 봤으면은 와 이렇게 폭등했던 게 오르긴 올랐지만 좀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거기 안에는 스캇 베센트 장관의 그런 발언들 네. 너무나 또 장밋빛은 아닌 것도 같고 그다음에 어제도 보니까 스캇 베센트가 실무 누구 협의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물밑 작업이 여러분 없었습니다. 예.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준호 매니저. 네. 우리가 학교에서도 막 어떤 친구가 네. 실컷 괴롭히고 난 다음에 네. 너를 다시 좋아하게 됐다. 네. 화해하자. 상대 친구의 이제 반응인데 네. 중국이 어제 언급은 했지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도 이 전략을 모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받아줄까요? 트럼프의 구애를? 그래서 대답은 했는데 굉장히 시덥지 않게 시덥지 대답을 않게.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외교부 시덥지 않다. 대변인이 네. 우리도 이제 대화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무역 전쟁이 싫다라고 싫다. 했고요. 또 실제로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결국 우리는 이 무역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대화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라. 그러니까 결국에 너네가 또 와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화를 너네가 해라라고 지금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빠르게 중국이 다시 한번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먼저 연락을 취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당분간은 이런 자존심 싸움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스캇 베세트 재무장관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뭐 대화가 없었다, 뭐 물밑 협상이 없었다 이런 발언은 오히려 지금까지 물밑 협상을 해왔던 국가들이 지금 우리가 했던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발언들이 조금 더 지금 이제 미국이 앞으로 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더 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자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중국을 이제 강력하게 때리는 거를 무조건 이제 패권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이제 시범 케이스를 중국으로 두고 결국에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협상도 우위를 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마디로 미국과의 어떤 등을 졌을 때 정말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고 관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어떤 이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과 강대강 기존을 이어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세율을 좀 인하할 수 있다. 직접적인 코멘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검토 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는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뭐 100%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중국이 해결이 안 되면 맞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도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트럼프만 손댈 텐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는 네. 이제 시진핑을 이 협상 테이블에 안 앉히는 쳐야 게 이제 되는데. 가장 이제 핵심이고 이 정도면 중국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좀 있기를 나와야 원했는데 되는데. 있었지만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이제 물밑 협상으로 뭔가 중국과 미국 간에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조금 더 당근책을 제시하면은 중국도 분명히 그거는 전화한다. 네, 전화한다. 네.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 당근책을 물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공은 완전히 중국으로 네. 넘어갔고요, 여러분들. 중국이 진짜로 이제 이 구애를 요 정도에서 받을지 네. 조금 더 갖고 받을지는 중국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도 오늘 통상협의가 있지만은 네. 어떤 나라가 컨펌하겠습니까? 왜냐면은 컨펌해놨다가 중국에 바뀌면 이게 싹 다 바뀔 텐데. 자, 누가 더 지금 급한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중국 논평이 또 나오겠죠. 네. 어제는 이제 시답지 않다라고 했는데 오늘 과연 중국의 반응 네. 좋다. 뭐 이 정도라면 뭐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미중 간의 협상이 사실 뭐 진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네. 그다음에 협상이 얼마나 걸릴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쟁은 있더라도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관세 전쟁에 대한 어떤 최악의 국면이 이제 지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이란 건 그렇잖아요. 실제로 지금 상호관세도 부과가 안 되어 있잖아요. 중국만 빼고는. 근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리스크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을 하고 또 일어나지 않은 호재에 대해서도 선반영하는 게 이제 주식시장이잖아요. 이제 협상이 시작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막 좀 이제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국면이 좀 지났다라는 측면에서는 주식시장 대응하는 게 이제 지난 한 2, 3주보다는 앞으로 한 2, 3주가 조금 네. 더 수월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첫 번째 이슈 정리를 하고요. SK 하이닉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7조 4천억이고요.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또 HBM이 연 2배 성장한다. 지금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정도 이제 실적 깜짝 실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알았거든요. 중요한 건 오늘 또 컨콜에서 한미반도체와의 이 하나비전과의 이 문제 질문 쏟아질 텐데 또 어떤 답변이 나올지 좀 또 화해 아닙니까? 우리의 네. 일발장전도 화해잖아요. 우리가 평화를 또 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화해의 목소리 좀 나오기를 바라면서 나오는 내용들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마켓에선 지금 뭐 반도체 소부장들 다 좋네요. 영미 매니저,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일발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 네. 7조 원 이상 나오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깜짝. 이제 평가를 네. 할 수 있고 실제로 뭐 1분기 때 D램 시장을 이제 하이닉스가 석권을 했다라는 보도가 이제 나온 바 네. HBM이 워낙 좀 크게 성장을 좀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숫자로 입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가는 어제 이제 뭐 애프터마켓까지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막 오르고 오늘도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1, 2% 정도 이제 상승을 좀 하고는 떴어요. 있는데 어쨌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 됐다라고 하더라도 하이닉스보다도 또 좀 못 올랐던 장비 네. 기업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DI라고 하는 종목을 다시 예.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2월 달에 또 소개해드리고 나름대로 이제 좋은 수익을 좀 기록했던 그렇죠. 종목인데 주가가 지금 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DI 사실 이제 장비 기업들 중에서 HBM 향 이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이제 올해 좀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램 리서치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네. 이런 이제 장비 기업들이 실적 발표했는데 네. 실적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램 리서치는 시간에도 맞습니다. 급등이죠? 시간에서 한 5, 6% 네, 이상 네, 또 급등세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장비단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DI는 검사 장비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 웨이퍼 상태에서 이제 양품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별하는 웨이퍼 이제 테스트 장비가 이제 주력이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패키징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패키징 테스트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이제 검사 장비 기업들은 거의 다 이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에 대한 난이도는 이 패키징 테스트 쪽이 훨씬 더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은 거의 어드밴 테스트라고 하는 네. 일본의 이제 검사 장비 네. 기업들이 이제 다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웨이퍼 테스트 장비의 주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HBM 캐파 오늘 SK 하이닉스 지금 뭐 컨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만 HBM 시장이 작년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올해도 2배 이상 성장한다라고 한다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네. HBM은 많이 만들어내면 많이 만들어낼수록 좋고 또 1분기 때 SK 하이닉스 실적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건 1분기가 아무래도 또 비수기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평가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7조 원 중반대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는 거. HBM은 사실상 올해 이제 판매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완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가 추가 주문을 하는데 더 팔고 싶어도 이게 캐파가 모자라서 더 팔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캐파 확대의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이 테스트 장비 기업들의 이제 캐파 부족. 네. 요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테크윙이라든지 DI와 같은 이런 HBM 특화된 장비를 이제 국산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이제 조금 더 매겨줘야 되지 않겠는가. 네. SK 하이닉스도 기존에 이제 HBM3E 같은 경우에는 DDR5 테스트 장비를 그냥 갖다가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HBM4 이제 16단, 20단까지도 이제 HBM이 적층수가 이제 올라갈 텐데 그때부터는 전용 장비를 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HBM4 검사 장비를 또 DI의 자회사라고 하는 디지털 프론티어가 SK 하이닉스하고 지금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공동 개발을 위해서 작년 6월 달에 200억 정도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자본 조달을 이미 해놓은 상태고 사실상 작년 10월 달에 SK 하이닉스 쪽으로 1,000억 원에 훨씬 네, 넘는 네. 1,200원이 1,200억. 넘는 네. 수주를 이미 기록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올해 이제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2월 20일 날 870억 원 정도 규모로 수주가 네.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반기 때 이제 HBM 전용 이제 테스트 장비들에 대한 수주가 계속 좀 늘어날 거다라는 걸 이제 감안하면은 밸류를 이제 조금 더 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실제로 작년도에 DI가 매출액이 2,140억 원, 영업이익이 31억이었어요. 어닝 쇼크였어요. 예. 근데 지금 DI가 시가총액이 4천억 원 정도니까 네, 네.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이게 HBM향 검사 장비에 특화되어 있는 이제 디지털 프론티어의 가치가 상당 부분 이제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DI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으로 우리는 명실상부하게 HBM 전용 장비 기업이다라는 걸 이제 입증을 하지 않으면 밸류가 다소 좀 비싸다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0원 넘는 수주가 나왔었고 올해 이제 2월 달에도 870억짜리 이제 수주가 나왔고 상반기 안에 또 이제 대규모 수주가 또 다시 이제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액이 4,500억, 영업이익이 540억 정도. 만약에 영업이익이 500억을 넘는다면 밸류를 프리미엄을 조금 주면 시가총액이 한 6천억에서 7천억 이상이 이제 돼야 적정 이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수준의 이제 가격에서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래 DI는 삼성전자 쪽에 이제 매출이 좀 많았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이제 수저우 쪽에 네. DDR5 이제 검사 장비도 계속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1분기 때 반도체 사재기가 뭐 장난 아니었잖아요. 네. H20에 대해서도 이미 무역 규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뭐 수십억 달러치를 미리 이제 사재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DDR5 시장은 중국 내에 특수를 또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 매출도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어쨌든 하이닉스도 실적 좀 좋았고 네. 또 하이닉스 향 이벤트 HBM 있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은 테크윙, 뭐 한미 반도체, 네. 그다음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오늘도 이제 초반에 분위기는 조금 좋을 것 같거든요. 다만 매수가를 제가 한 14,500원 정도로 좀 정해드릴 테니까 지금도 한 3, 4% 정도 올라가고 있긴 한데
한 14,500원 정도에 이제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8,000원 정도 이제 잡아보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2,000원 직전 저점. 최근에 이제 가장 좀 어려웠을 때도 12,000원 정도는 지지가 좀 지켰다. 됐었기 때문에 네. 손절가는 12,000원 정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DI입니다. 이 반도체 중에 웨이퍼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HBM 웨이퍼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네, 검사 제대로 해야 되겠죠. 특히 지금 SK 하이닉스 실적하고 컨콜 나오는데 HBM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청사진을 제시하고 네. 있거든요. 겸사겸사 오늘 좀 타점을 좀 잡아보시라 이런 거고 뭐 우문이긴 한데 DI 나오면 항상 테크윙 들고 있는 분들은 네. 우리 테크윙은요. 네. 또 YC는요. 이 팀들 다 그냥 오늘 괜찮죠? 맞습니다. 이제 네. 어제도 또 네. 반등 강도를 보면 어제는 또 테크윙이 테크윙, 가장 강했어요. 네. 10%가 넘게 이제 올랐었고 KSK 테스트. 홀딩스도 이제 네. 애프터 마켓까지 한 10% 가까운 이제 상승세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테스트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네. 후공정의 이제 주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은 하이닉스의 이제 HBM에 대한 어떤 컨콜 내용도 한 번 더 이제 좀 자극을 보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또 무역 전쟁 제가 어제도 딱 말씀드렸잖아요. 무역 전쟁 이슈가 완화되면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올라오는 걸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된다. 실제로 어저께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지수 상승을 좀 맞아요. 견인을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좁혀서 HBM 쪽에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뭐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일발이었고요. 자, 이슈로 넘어갈 텐데, 자, 간밤에 언론 보도인데요. 노보노디스크에 위고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준호 매니저도 이제 네. 위고비를 좀 고려를 했었는데, 보도에 따르면 연초에 이미 노보노디스크는 네. 먹는 위고비를 맞습니다. 판매 신청을 했다. 우리가 그저께인가요? 일라이릴리가 맞아요. 이제 임상 임상 3상 넣었다 막 네. 오르포 클리어는 네.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노보노디스크는 아예 판매를 갖다 이거 FDA에서 허가해버리면은 완전히 잡아버리는 건가요? 일단 뭐 노보노디스크가 지난번에 일리아릴리가 이제 먹는 사실상 네. 비만 치료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좀 승기를 잡은 거 아닌가라는 네. 어떤 이제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노보디스크가 지금 이제 먹는 위고비를 판매 신청했다라는 게 이게 공식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네네네. 부분이 있는 게 보도죠. 했다고 네. 하더라도 네.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 국내에 있는 D&D 파마텍보다 노보디스크가 예전까지는 흡수율 분면에서 네. D&D 파마텍이 훨씬 더 10배 이상의 흡수율을 보였고 예. 그리고 간밤에 인베티지 렉 같은 경우는 70배에 가까이 되는 흡수율을 보였다라는 좀 전망이 나와줬는데 네, 장기 지속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인벤트리 근데 랩은. 노보디스크가 지금 아직까지 흡수율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을 보였는데 갑자기 이제 FDA 판매 신청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좀 공식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건 약간 찌라시성 보도의 가능성이 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위고비 또 특히 이제 그 주사제 그 장기 지속형 네네. 플랫폼에서는 그래도 노보디스크가 그래도 일리아릴리보다는 훨씬 더 앞서는 부분을 보였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경구용 치료제와 주사제를 같이 이제 병용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일리아릴리가 이 비만 맞습니다. 치료제 시장을 독점할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노보디스크도 지금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FDA 뭐 승인 낼 수 있다라고 이제 약간 찌라시성 보도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예. 이제 이 경구용 치료제 시장 자체가 이 캐파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국내 경구용 치료 대표적인 기업이 뭐 삼천단 제야, 뭐 네. 그리고 D&D 파마테, 뭐 인베티 렉 같은 기업들도 트론도 포함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1개월 제한 변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인베티 렉과 그리고 펩트론 같은 기업들이 큰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마찬가지로 이 경구용 치료제 시장으로 이제 바톤이 좀 넘어오면서 오히려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결국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 시장과 주사제 시장을 같이 잡아야 결국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시장의 싸움을 더욱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준호 매니저는 저 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연초에 노보노디스크가 네. 먹는 위고비, 경구용 위고비를 판매 신청했다는 거 FDA 이거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네. 저희가 이걸 왜 다루냐면요, 영민 매니저 지금 세 종목 크게는 3,000단지까지 네 종목이 여기에 엮여 있습니다. 지금 가장 직접적인 게 인벤티지래, 네. 메세라하고 뭐 꽤 맞습니다. 된다 막 했는데 얘네가 선두항을 치면 이것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제 논의가 많이 됐던 것 같고. 펩트론도 크게 보면 경구용도 장기 지속형으로 늘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D&D, 펩트론, 인벤티지랩, 3,000당 오늘 이 보도에 따라서 막 지금 엇갈릴 것 같아서 투자자분들이 이거 뭐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제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네. 질문도 많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좀 교통 정리를 해야 해드릴 될 필요가 것 있을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노보노디스크 이제 품목호가 판매 승인 이제 신청한 거, 요거는 어쨌든
판매 승인 신청한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신청을 했다라고 하니까 연초에 이제 했대요, 뭐 이미. 의구심이 네, 있는 건데 네. 1분기 때 이제 이미 네. 신청을 했고 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일라일리가 이제 임상 3상 결과를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위고비의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 임상 3상의 결과는 2023년에 이미 나왔었어요. 네. 근데 데이터를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일라일리 쪽은 40주 정도 해가지고 7.9% 체중 감량 네. 효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위고비에 먹는 이제 비만 치료제는 사실상 이제 64주간 이제 임상을 진행을 네. 해가지고 15% 정도 체중 감량 효과가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체중 체중 감량 효과는 주사제로 맞는 이제 위고비나 먹는 위고비가 거의 비슷했는데 아까 이제 준호 매니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노보노디스크는 이게 흡수율이 1%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약을 만들어봤자 경제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분기 때 이제 품목호가 판매 승인을 네. 먼저 신청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일라일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누가 먼저 누가 빨리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상품성을 떠나서 이제 빨리 판매 승인을 받아야 일단 시장에 이제 선진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여전히 주사제 치료제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또 붙는다? 경쟁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인벤티지랩 이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인데 지금 현재 이제 일라일리도 그렇고 노보노디스크도 그렇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하루에 한 번 알약 복용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인벤티지랩은 경구용으로 복용하는 건데 이걸 일주일 제형을 이제 장기 지속한다는 세계 거죠. 최초로 이제 네. 개발을 했고 실제로 이제 인벤티지랩의 임상 결과를 보면 노보노디스크에 이제 비해서 네. 한 70배 정도 흡수율이 더 높다. 이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제 흡수율이 거의 뭐 한 20% 넘어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좀 긍정적인 이제 이슈니까 네. 어저께 이제 인벤티지랩이 장중에는 막 10몇 프로 급락을 했는데 그러다가 시간 시간의 외에서 시장에서 이제 또 10% 가까이 이제 상을 급등을 쳤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구용으로 전환돼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상의 효과라든지 흡수율이라든지 극복해야 될 이제 기술적인 한계가 이제 분명히 좀 있는 거다. 다만 이제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가 그만큼 또 경구용 치료제 시장에 대한 이제 또 경쟁을 치열하게 또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여기서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준호 매니저, 영민 매니저, 제가 뭐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이미 그 먹는 위고비는 이제 임상 상상을 통과했는데 그 효과가 진짜 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했는데 영민 매니저, 준호 매니저가 이렇게 빨리 판매 신청을 한 건 일라일리가 좀 거슬린다. 네, 맞습니다. 예. 막 갑자기 올포 그리고 막 얘기 나오니까 네. 이제 그 뉴스를 좀 흘린 것 전략적으로 저희가 속내를 받고 자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은 세 종목이 있다. 펩트론, D&D 파마텍 또 어제 급등락이죠. 네. 시간 빠졌다가 시간에서 상친 인벤티지 랩 중에서 준호 매니저는 아. 어디로 향합니까요? 저는 그래도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D&D D&D 로, 파마텍이 D&D 로. 그래도 이제 가장 안정적이지 네. 않을까. 인벤티랩도 아직 단독 보도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변동성이 워낙에 큰 기업이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변동성을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이 이미 좀 검증이 됐고 또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보다 10배 정도의 흡수율을 보였고 그 기술력 때문에 이미 메세라의 기술 이전에 좀 성공하기도 한 네. 기업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최근에 뭐 지방간염 치료제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좀 임상 결과도 잘 나와 순조롭게 진행 네. 중이고 그래서 결국에 D&D 파마텍이 결국 경구용 치료제 안에서는 그래도 국내에서는 가장 그래도 지금 임상 진행 속도가 가장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래서 가장 확실한 기업이 D&D 파마텍이다. 경구용 치료 쪽에서는. 그래서 네. 일단 D&D 파마텍을 탑픽으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경구역 기술을 믿자. D&D 네. 파마텍. 영민 매니저는요? D&D 파마텍 뭐 굉장히 좋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메세라가 네.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메세라가 2주 동안에 저점 대비 90% 폭등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은 메세라하고 지금 D&D 파마텍이 경구용 비만 이제 임상 1상을 공동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D&D 파마텍은 방금 준호 매니저 얘기해 줬던 것처럼 DD01 네. 지방간염 치료제 지방간염. 요것도 네. 이제 또 임상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둘 중에 하나 장기약물 플랫폼 중에서 그래도 고른다라고 하면 저는 대장주 펩트론을 보셔야 펩트론이고요. 된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저는 요 세 종목 다 통틀어 본다라고 하더라도 빅파마하고 결국에는 최종적인 기술 이전에 가장 가까워져 있는 딜이들. 기업은 네. 펩트론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약물 플랫폼이 꼭 주사제뿐만 아니라 어쨌든 경구용도 경구용에서도 되죠. 필요하다라는 네. 걸 인벤티지랩이 또 입증해줬으니까 오히려 또 펩트론은 그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네. 다만 주가의 위치가 지금 펩트론은 거의 뭐 머리 꼭대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펩트론이 지금 여러분들 시총이 4조 원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당장 대응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거나 좀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15만 원대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이제 펩트론은 충분히 이제 추가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장기 약물 플랫폼과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재료를 감안했을 때는 대장주는 여전히 좀 펩트론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또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경구용 비만약이다라고 하면 일단 주노메전 D&D 파마텍이고요. 네. 장기 지속형은 주사나 경구 다 포함되니까 그렇죠. 장기 지속형으로 한다면 펩트론. 네네. 이렇게 저희가 VS에서 요약을 좀 해봤고요. 아마 여러분들 투자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오늘 밤 9시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 2+2 관세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쪽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인덕근 산업부 장관 나오고요. 저쪽에서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USTR 무역대표부 한 자리에 모입니다. 협의라는 표현을 우리가 썼는데 준호 매니저, 일단 네. 중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우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차기 정부에 컨펌 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갔으니까 시간 끌기 전략일 것 같기는 한데 자동차와 철강 쪽에 관세 깎는 거를 네. 일단 목표로 맞습니다. 하겠다 오늘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사실상 네. 이제 25% 이제 관세가 이미 부과됐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미 최악의 악재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자동차. 그러니까 네. 앞으로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없고 25% 이제 최고 세율로 이미 받은 상태다 보니까 3일부터 이제 발효가 됐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는 관세가 조금 더 이제 완화될 조짐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미 악재가 주가에는 반영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저는 자동차 철강 쪽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네. 또 철강은 또 매력적인 이유가 이번에 또 이제 우리가 협상용 카드로 또 스칸베스트도 또 그리고 이제 최상무 경제부총리도 결국 우리의 협상용 카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떤 투자와 또 기업들의 어떤 지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광과 또 그리고 광과 뭐 스틸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 기업들도 미국에만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한다면 관세를 면제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너네가 깎아줘야 우리가 들어간다. 맞습니다. 이런 논리.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결국 철강도 네. 우리가 이제 관광 기업들, 스틸 기업들, 지금 미국의 북미 매출 큰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 그럼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하고 싶다. 다만 관세를 좀 인하해야 되라. 이러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가장 이제 미국의 수건 사업이고 트럼프도 1기 때도 2기 때도 계속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 사업에 콕 집어서 한국과 일본을 지명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윈윈하는 전략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들이 MRO나 또 선박 건조 관련된 대규모 수주를 따낸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국내 기업들도 수혜지만 알래스카는 이제 거의 뭐 대부분 어떤 이제 투자가 미국 기업들은 거의 다 손 뗐어요. 그래서 뭐 엑슨모빌을 비롯해서 미국의 이제 그 대표적인 기업들은 사실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을 뗐는데 이거를 이제 일본과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받아준다면 당연히 철강 기업들과 강간 스틸 기업들은 당연히 관세 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마찬가지로 장 끝나고 나서 그래도 트럼프가 지금 이제 그 자동차 제조업체에 관련된 일부 관세 면제를 좀 시사를 했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은 자국 자동차, 미국의 자국 자동차 부담 완화를 부품들. 위해서 자동차 부품은 사실 이거 예전 13일 날 이미 나왔던 트럼프가 이제 언급했던 얘기잖아요. 이미 검토하고 있다. 당연히 지금 이제 미국은 또 이제 로비가 허용된 나라다 보니까 뭐 포드라든지 뭐 GM, 뭐 스텔란티스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로비를 계속 하고 있고 또 결국 또 공화당에서도 반발이 좀 심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뭐 자동차,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는 완화하거나 면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결국 자동차 섹터와 또 그리고 다시 한번 철강 관련 섹터들이 오히려 오늘 밤에 있을 이제 그 관세 협의에 있어서 가장 큰 기대감이 좀 적용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철강 쪽이 오히려 매력적이다. 가격적인 매력이 있고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라는 관점에서. 자, 영민 매니저 이제 그래서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뭘 내줘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조선주가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주가 지금 뭐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아, 너가 약간 큰 형으로서 자동차 철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조선주 투자자들은 좀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 충분히 이제 가능성은 있는 얘기인데 이번 이제 2+2 협의에서는 이제 뭐 조선 업종을 굳이 뭐 희생 이런 표현까지는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왜냐하면 뭐 이제 경제부 총리도 그렇고 산업부 장관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이제 최종적인 이제 협상의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쨌든 뭐 정권이 또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네. 좀 있고 대선이 좀 진행 중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둘러 간 건 저는 오히려 시간 끌기 전략이 맞다라고 봐요. 끌어야 왜냐하면 된다. 시간 상호 관세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유예해가지고 줬죠. 시간을 네. 벌어줬잖아요. 근데 이제 품목 관세 부과되어 있는 철강하고 자동차 이거는 아직도 알루미늄. 네. 관세가 네. 이제 25% 부과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이쪽에 타겟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관세를 끌어내리려면 우리가 이제 줄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방위비거든요. 네. 근데 방위비는 이번에 논의를 안 하겠다라고 네. 이제 출국할 때 이미 못을 바꿔갔어요. 우리 침묵해야죠. 네, 말하면. 뭐 가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방어비는 이제 건들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조선 쪽의 협력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이제 LNG 프로젝트에 우리가 대규모로 투자를 한국어. 하겠다. 그리고 어제 또 SK 최태원 회장이 이제 얘기했던 거 LNG를 일본하고 공동 구매하는 게 좀 어떤가 이런 이제 아이디어까지 사주는 이제 거.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미국산 원유에 대한 수입 확대 그리고 천연가스 수입 확대 그리고 이제 LNG 알래스카 이제 프로젝트 그리고 저 또 하나가 좀 창의력을 발휘해 보면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원자력도 한미 간에 이제 조선뿐만 아니라 원자력 동맹 얘기도 분명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소송전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마무리 좀 됐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수주를 할 때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제 원팀으로 대규모 이제 수주를 좀 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역할을 좀 해주는 부분 이런 것들도 충분히 협의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제시해주는 단계지 뭐 굳이 이번에 조선에 대한 뭐 희생 뭐 요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선 기업들은 오늘 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또 줄줄이 또 예정되어 네. 있고 네, 조선 그래서요. 방사는 이번 주가 이제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세련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만 네.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쪽에서의 일단 뭐 수혜를 기대해 보죠. 우리가 이제 내줄 거는 그렇죠. 일단은 네. 뭐 오늘 당장은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어요. YS킴님은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호실적 발표했는데 세론이 아닌 상승 랠리로 이어지기를 바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단했죠. 산울리님, 삼성 한미반도체와 손잡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네요. 한미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로 손잡자. 이말수님, 영민 매니저님, 한미반도체 40%에도 수익 중을 하고 있어요. 더 보유해야 할까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거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요것도 다 담을게요. 네네. 일단은 준호 매니저 리뷰하고 네. 영 매니저 리뷰할 때 갈게요. 네. 그 자동차 있었죠. 네, 모티브. 맞습니다. 네, 모티브링크 상장한 실적도 지 있으니까. 얼마 안 네. 난 맞습니다. 현대차 실적 1분기는 뭐 너무나 잘 나올 너무 것으로 좋아요.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2분기고 네. 사실 관세 쇼크가 어느 정도로 지금 실적에 또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에 지금 이제 숫자로 나오는지 그래서 사실 2분기에 될 실적은 사실 기대도 좀 낮은 상태이다 보니까 1분기는 사실상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이브리드 네. 판매량이 굉장히 눈부시게 나아졌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9%가 급증했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시장 자체가 47%가 늘어났는데 모티브링크는 특히 전기차와 또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전략 변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또 최근에 또 어제 사실 자동차 섹터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이 나왔던 기업이 모티브링크다. 결국 관세 쇼크의 가장 큰 피해 섹터가 자동차와 반도체라면 관세 쇼크가 서서히 조금 완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가장 큰 수혜주는 결국 자동차와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이제 매물 부담이 가장 적은 신규 상장주 그 안에서 자동차 판매량의 성장을 견인했던 하이브리드 전력 변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모티브링크가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이긴 하지만 자동차 부품 관련된 관세 면제가 일시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모티브링크 같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미 지난 1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부분에서는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모티브링크가 하이브리드와 또 그리고 그 전기차 또 이제 대전환의 시대에 앞서서 오히려 모티브링크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어제도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 나와주면서 장중에 유일했어요. 맞습니다. 네. 15%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반도체에서도 뭐 한미 반도체와 일부 종목들만 두 자릿수 상승 나와줬고 또 2차전지도 다 같이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 LNF나 대주나 일부 종목들만 두 자릿수 상승이 나와줬는데 모티브링크가 어제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줬고 거래도 잘 들어와주면서 이 박스비 라인 때 상단을 계속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박스
막스비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사실 자동차 부품 섹터의 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관련해서 오늘 밤에 있을 또 이제 관세 협의에서도 그 기대감이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 정도 살짝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18,000원, 19,000원 라인대 사이인 18,500원 라인대로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티브 링크입니다. 오늘 현대차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뭐 실적은 네. 너무나 좋답니다. 아마 역대 최대 맞습니다. 1분기 실적 나올 것 같고 오늘 밤에 자동차 협상에서의 맞아요. 최우선이고 현대차 관련해서는 거의 전문가 중에 유일하게 인간적으로 트럼프가 깎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맞습니다. 주장을 했던 준호 매니저입니다. 실질적으로 네. 지금 최악의 힘든 나날을 겪고 있지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에 대한 어떤 예외를 주게 된다면 맞습니다. 그때는 한번 이제 회식을 한번 할까요, 준호 매니저? 맞습니다. 개별 기업 관세로 개별 이제 관세 때? 갈 거예요, 분명히. 네, 그래서 네. 품목 관세 또 상호 관세 다음에는 개별 기업 관세 면제로 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선시 1순위는 현대다. 왜냐면 현대차를 백악관에 초청해가지고 지금 정의성 부회장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죠. 관세를 한다고 했는데? 면제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25%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결국 가장 먼저 개별 기업 관세 면제로 갔을 때는 현대차가 영순위다라는 것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기업 관세. 네. 또 그날 우리가 회식. 네, 알겠습니다. 자, 김희선이님, 한미 반도체 삼성과 화해할 듯합니다.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네요. 자, 영민이 코미코 리뷰도 해주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궁금해하는데. 아예 삼성전자와도 화해를 해라.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염원이 있으시네요. 네. 아니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뭐 제 내피셜로 분석을 좀 해보면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뭐 지금 우리 전형적인 어떤 고질병이잖아요. 이거 벤더 회사들 막 이제 장비 잘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팽 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또 워낙 다음에 좀 끌어오고. 많았어가지고 이번에도 막 벤더 회사들을 ASMPT 이제 끌어들이고 하나세미텍 끌어들이고 이제 이러면서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HBM 시장에 이제 호황을 한미반도체가 없이 가능했겠는가 이런 걸 이제 감안을 해보면 좀 서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 인상하고 싫으면 하지 말라.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세게 나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제 막 협상팀 보냈다 그러고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뭐 SK 하이닉스 컨콜에서 네. 한미반도체랑 합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사실 네. 이제 본인들 HBM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뭐 거래 잘하고 있다 이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정도?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HBM3 이까지는 이미 SK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주도권을 넘겨줬고 HBM4에서는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 어쨌든 한미 반도체와의 이제 협력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도 그렇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윈윈이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긍정적으로 이제 전개가 좀 돼주기를 이제 기대를 좀 해보고요. 어쨌든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다시 한번 영향력을 굉장히 좀 강하게 입증을 했다. 실제로 그리고 HBM4 이제 16단, 20단까지 이제 만약에 공정이 이제 적청화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 세계 지금 어디도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지금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고 양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 기간은 한미 반도체의 이제 듀얼 TC 본더가 굉장한 영향력을 이제 발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심지어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한미 반도체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연초 이후에 한미 반도체 이제 주가가 지나치게 이제 과도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이제 과정이다. 그래서 주가는 연초에 1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뭐 12만 원 정도까지 중기 관점으로는 충분히 회복이 좀 된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한미 반도체 뭐 저점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당연히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된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좀 맺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컨콜 내용들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올해도 HBM 생산 능력이 이제 계속 좀 확대한다. 내년에 시장 더 좋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1분기 때 7조 4천억 나왔잖아요. 가장 안 좋을 거라는 1분기 때 7조 4천억이 나왔으면은 당초에 연간 기준으로 이제 컨센서스를 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33조에서 많게는 35조까지 지금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창사 이래 뭐 최대 이제 실적이고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130조예요. 근데 연간으로 30조 원을 넘게 번다라고 하면 시총이 아무리 못 가도 300조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실적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엔비디아도 그렇잖아요. AI 산업에 대한 어떤 뷰라든지 시장 전체적인 흐름도 분명히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어쨌든 AI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이 좀 되면 주가 상승을 훨씬 더 좀 가파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코미코 뭐 간단하게 또 리뷰 좀 해드리면
지금 장비 종목들 중에서는 뭐 코미코만큼 추세가 뚜렷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이 코미코는 명확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그래요.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국내 세정 코팅 장비 기업들이 코미코, 뭐 KC텍, 제우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네. 유일하게 미국의 현지 법인과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코미코예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 얘기 나오고 관세 부과할 수 있다라는 품목 관세 우려가 백대 남아 분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코미코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다 네. 보니까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연초에 이미 보조금까지 이제 수령을 좀 했기 때문에 미국 사업에 대한 기대감.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만약 품목관세 얘기 나오면 미국 내 투자를 늘리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공장 가지고 있는 코미코가 당연히 수혜가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목표가 7만 원 이상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요. 이제 준호 매니저 일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로 갈까요?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관세 쇼크가 완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관세가 완화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 그 안에서 HL 만도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으로 한번 꼽아 와봤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백악관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은 자국 기업들의 어떤 이제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제 더욱더 2주 전에 신빙성 있는 나왔던 게 거죠. 이미 네. 2주 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접적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면제를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뭐 GM도 그렇고요. GM은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량의 40% 중반이고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80%지만 그 부품들을 캐나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부터 조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 부품에 이제 관세가 매겨진다고 했을 때는 자국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관세 면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걸리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양지사 미국 현지의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 개별 기업 관세 면제로 인해서도 결국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HL 만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엘리베마에도 현대차 공장이 있는 그리고 조지아주 현대차 전기차 공장과 또 그리고 기아차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에도 각각 이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엘리베마 공장에서는 또 이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전자식 브레이크를 이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바마요. 맞습니다. 네. 엘리베마에서는. 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하이브리드 판매량 급증과 또 그리고 이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한번 늘어난다고 했을 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생산량이 나오기 전에 또 약간의 이제 그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서 인도 쪽에서도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데 HL 만도 같은 경우는 인도에도 공장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 중에서 중국형 매출이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한데 그거죠. 중국 쪽에서의 어떤 이제 경기 대규모 부양책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좀 개선되면 중국 쪽 내의 어떤 판매량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중국, 인도, 미국을 꽉 잡고 있는 HL 만도가 개별 기업 관세 면제에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는 자동차 부품 일시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대차가 이제 면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중국 쪽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미중 간의 관계 개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을 본다고 하더라도 HL 만도가 수혜를 받고 하이브리드 판매량 급증에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특히 또 자율주행 쪽에서도 자율주행 시장이 개화되고 있는데 예. 현대차 그룹의 에이다스 제품을 이제 8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예. 자체적으로 또 이제 HL 클레무브라는 자율주행 부품 회사를 가지고 있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진짜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종합 선물 세트, 육각형 같은 기업이다. 그래서 관세 면제의 시간 문제이지 결국 면제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HL 만도다라는 관점에서 특히나 미중 간의 관계 개선에도 중국향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HL 만도가 충분히 빠진 만큼 빠졌고 그리고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상태니까 더 네. 나빠질 것도 없다라는 점에서 HL 만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걸 탑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가 꼽은 자동차 부품업계의 육각형 네. 기업 HL 만도 가격 전략을 가볼게요. 오늘은 일단 프리에서 좀 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네. 프리에서 지금 한 2% 정도 떴다가 지금 한 3, 4% 정도 네. 살짝 나와주고 있는데 뭐 현재가 부근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7,850원을 일단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4,000원을 말씀드리는데 이미 최근에 이제 관세 쇼크로 인해서 악재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닥에서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를 앞두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44,0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31,0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의 일발장전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보내주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